자, 이 시기는 여러분들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이 서구 열강들이 이 동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시기였어요. 우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서세동점이다라고 표기를 합니다. 서세동점의 시기. 서양 세력이 동쪽으로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시기. 자, 이런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영향을 받죠. 어떻게 영향을 받냐면 정말 모양이 다른 그 이예요. 모양 양자. 그 배들이 굉장히 많이 출몰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양선이 많이 출몰하고 있는 시기. 근데 그 이양선을 왜 왔냔 말이야. 그 서구의 배들은 딱 목표 하나예요. 통상수교. 자국의 물건들을 팔겠다는 이야기죠. 자국의 자본주의 시장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었던 그런 물건들을 팔겠다는 이야기죠. 판매처가 필요했던 거예요. 통상하자는 거예요. 통상수교를 외치는데, 자, 흥선대원군은 과연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바로 흥선대원군의 선택. 흥선의 선택은 바로 이런 통상수교에 대해서 거부 정책을 취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 자, 어떤 일들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병인 박해. 자, 이 병인 박해는 뭐냐면 일단 프랑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병인년에 지금 여러분 조선 후기 때 왜 천주교 확산된다 그랬잖아요. 그 과정에서 천주교 신자였던 이 정약용도 유배간다 그랬잖아요. 지금 하물며 정약용이 지금 유배가는 상황이야. 이런 과정 속에서 이 프랑스 선교사, 천주교를 전파하는 프랑스 선교사 가만두겠냐고요. 그래서 이 프랑스 선교사를 죽입니다. 프랑스 천주교 선교사를 죽입니다. 오호, 이거 외교적인 문제가 좀 커지겠는데요. 병인년 1860년에 프랑스 선교사 천주교 신자를 처단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라는 거. 프랑스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안 있겠지요? 라고 고민하고 있는 과정에서 바로 이번엔 또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벌어졌던 곳은 어디다? 평양. 평양이 되겠습니다. 평양. 그러니까 저쪽 대동강 쪽으로 이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자, 이것은 바로 미국 배입니다. 미국 배. 제너럴 셔먼호는 이 미국 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은 착해요. 그래서 외국 배가 들어오면 먹을 것도 주고 아주 뭐 그냥 물도 주고 잘해요. 근데 이 제너럴 셔먼호 선원들이 밤에 그렇게 대접받았으면 잠이나 잘 것이지 밤에 내려와서 그 민가를 덮쳐요. 그래서 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워버립니다. 그 불태우는데 앞장섰던 바로 인물이 있으니 그 인물이 바로 평양감사 박규수라는 인물이에요. 박규수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박규수 어디서 들어봤는데? 저 앞에서 여러분들 삼정의 문란이 있을 때 그걸 시정하자고 건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삼정이정청이잖아요. 그 인물이 지금 여기 있네? 오호,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이 박규수를 중심으로 한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제너럴 셔먼호 셔먼호를 불태워버리는 사건이 또 같은 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뭐 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고, 한쪽은 지금 평양을 좀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드디어 프랑스가 쳐들어옵니다. 이 병인 박해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잘 연결해 주셔야 돼요. 진짜 시험 잘 나옵니다. 이 병인 박해가 연결이 된 게 바로 병인 양요의 원인이 뭐냐? 프랑스 전교의 신자의 어떤 선교사의 어떤 처벌 뭐 이런 것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 병인 양요부터 한번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병인 양요는 여러분들 일단 어느 지역에서 일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이건 바로 강화도가 되겠습니다. 강화도고요.
누구랑 싸웠냐는 얘기예요. 앞에서 지금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바로 프랑스와 싸웠던 이야기. 여기서 활약했던 사람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바로 병인열 때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데 어쨌건 이때 이 강화도를 지켰던 인물이 있으니 그 인물이 누구다? 바로 양헌수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진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양헌수. 양헌수가 활약했던 곳은 어디였냐면요, 바로 정족산성입니다. 전족산성에서 승리를 와우 거두게 되면서 양헌수는 정말 우리 역사에서 일학 스타가 되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양헌수의 정족산성 강화도지만 그 강화도 바로 앞에 김포예요. 바로 앞이. 그 김포에 가시면 여러분 뭐가 있냐면 문수산성이라고 있어요. 문수산성. 바로 그 강화도 건너편에 있는데 거기서 활약했던 인물이 바로 한성근이라는 인물입니다. 한성근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한성근이 활약했던 공간은 바로 문수산성이에요. 문수산성. 이건 김포에 있어요. 김포에. 문수산성. 네, 여기는 강화도가 아니라 김포에 김포. 예, 김포 기억해 두세요. 문수산성. 예. 자, 이렇게 해서 막아낸 거야. 그러니까 결국 프랑스 도망가. 도망갈 때 이것도 진짜 나빠요. 예, 뭘 했냐면 외교장각, 지금 규장각이 여러분 창덕궁이 들어와 있잖아요. 정조가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지금 포화 상태가 되니까 그리고 또 안전한 곳에 모셔두기 위해서 강화도에다가 모셔놔요. 그런데 그 강화도에 있는 계속 바깥에 있자거든요. 그 외규장각을 약탈합니다. 외교장을 약탈해가지고 프랑스를 가져가요.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왔어. 예, 고 박병선 선생님께서 정말 이거 정말 돌아가셨어요. 예, 박병선 박사님께서 이거 잘 찾아가지고 결국은 돌아왔죠. 물론 완전히 우리 소유로 들어온 건 아니고요. 임대형식으로 지금 이 외교장각이 지금 돌아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68년도에 오 마이 갓,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있을 수 없는 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정말 이 오페르트. 독일인이에요, 독일인. 자, 이 오페르트, 이 독일인인데요. 이 오페르트가 이 남연군묘를 도구를 해요. 여기 지금 남연군묘가 어디냐면 충청도 이 덕산 쪽에 있거든요. 덕산 이렇게 있는데 남연군이 누구냐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예요. 흥선대원군의 아버지라고. 이 남연군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라고. 아버지. 그러니까 고종의 할아버지야. 고종의 할아버지. 이 남연군 묘를 도굴 해서 그 시신을 탈취해가지고 통상수교 협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파렴치한, 이런 동물만도 못해. 이게 욕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래서 뭐 문화 선진국이니 뭐니 이런 거 보면 정남이가 뚝 떨어져요, 여러분들. 당시 그 제국주의 세력들이 이 동양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동양은 여러분들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 거야. 그냥 무례해. 그냥 미개한 것들이니까 막 해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제국주의적인 어떤 이런 인식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이런 인간들하고 통상수교를 해야 되겠어? 이건 사실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이 사실 알고 이것들 진짜 상종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구나 라고 해서 더욱더 강하게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 제너럴 셔먼 사건과 관련된 미국이 이제 제너럴 셔먼 선원들이 전원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복수를 하기 위해서 또 배를 보내게 되죠. 조준. 네. 그래서 벌어진 것이 바로 이 신미양요더라. 71년도에 벌어진 이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신미양요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 이곳이 일어났던 곳 역시 마찬가지로 강화도입니다.
강화도고요. 예, 미국과 전쟁을 했던 그런 사건인데 이때 이제 활약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꼭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죠. 바로 어제연. 네, 어제연이라는 인물인데요. 바로 광성보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했던 그런 장군이 되겠습니다. 어제연 장군이 되겠습니다. 진짜 이 무기가 너무 열악해가지고 이 싸우기가 어려웠어요. 쉽지 않았어요. 예. 어쨌건 이 광성보 전투에서 격렬히 맞서 싸우다가 결국 돌아가시죠. 많은 사람들이. 자, 그때 이제 이 미국이 또 약탈해 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장수 깃발, 예, 수자기. 또 이 수자기를 또 약탈해 가는 그런 모습들. 이게 이제 장수 숫자 그 깃발 꺾어다가 이제 가져가 가지고 미국 그 해군 박물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었죠.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우리한테 뭐 소유권을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또 이렇게 오긴 합니다. 다 돌려받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또 아픈 일이 있었다는 사실. 자, 이렇게 이제 미국을 물리친 거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프랑스랑도 싸웠고 미국과도 싸웠네. 그러니까 이 당시 그 우리 선조들은요. 이거 뭐 서양 이 제국주의 세력들하고는 상종을 못하고 얘들은 이게 짐승이가 금수만을 못하구나. 막 시신 탈취하지 않나. 문화재 막 약탈해 가지 않나. 이건 나쁜 이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미양요 이후에 전국 각지에다가 뭘 세우냐면 여러분들 바로 척화비라는 걸 세웁니다. 척화비. 척화비를 세워가지고 이 서양 세력들과 손잡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매국이다. 명확히 주장합니다. 이 매국 행위를 하는 자들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서양 세력과 손잡은 건 매국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버리는 것이죠. 오후 좋습니다. 네. 어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 흥선대원군 10년 동안 있었어요. 1866년부터 1876년, 10년이 바로 이 흥선대원군 치세인데 이 동안에 있었던 어떤 그런 일련의 모습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건 이 흥선대원군은 막아냈어요. 예, 막아냈고요. 피해는 받지만 막아냈고요. 그리고 대내적인 어떤 개혁도 했죠. 왕권 강화도 시켰고 민생 안정도 시켰고 나름대로 정말 조선의 마지막 불꽃의 역할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과연 그 불꽃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흥선대원군은 명확했습니다. 옛날 왕권 체제, 전제 군주 체제, 왕을 중심으로 돌아갔던 조선 왕조 시대 그 체제를 복원하려는 것이지 근대 사회로 나가려는 의지는 없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흥선대원군 개혁의 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말 이 혼란의 카오스 같은 어떤 그런 시기, 그 시기에 흥선대원군이 나타나서 그래도 일단 중심은 지금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게 좀 정리가 된 듯 했는데 여기에 일본이 등장을 합니다. 제국주의 따라잡기 행세를 하고 있는 이 일본. 자, 그 일본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다음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